현대차 매수를 25만 9천 원에 추가적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과매도 권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돼 있는데 그것이 메이저들에게 인정이 되고 있는 종목,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죠. 또 기아입니다. 이쪽에 이제 슈팅이 제대로 나와주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돼요. 현대차 기준은 오늘 매수를 네 번인가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잡아드렸어요. 그 매수를 뭐 잡아드려도 최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15%나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일부 있으시겠지만은 6월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현대차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그 벅찬 위치가 될 수 있어요. 현대차가 조정이 좀 깊어서 이거를 뭐 진짜 일단 한번 정리하고 대처를 해야 되느냐부터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그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오히려 늘려놓은 상태의 기준인 거고요.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전략 부분에 대해서 8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이 현대차에서 연출이 되어 준다면,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한 그 망치형이 형성이 됐고 장악형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뭐 단기적으로 7월달에 보시면 좀 꼬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전체 2024년도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꼬였다라기보다는 이번 조정이 오히려 과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 됩니다. 뭐 5월 달 정도로 일봉을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뭐 방산주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기도 했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살짝 눌려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부분은 뭐 월등하죠. 이것이 이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의 기준도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과하게 밀려 있을 때의 기준, 그럴 때에는 뭐 충분히 탄력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LG노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꼬리를 절반 이상 세게 달아줘야 된다, 또 달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길게 드린 건데. 현대차의 경우가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꼬리 달리고 아주 강력하게 돌렸죠. 이때 거래가 상당히 터진 그 거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꺾임, 그리고 꺾이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의 그 크로스 범위 수준까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급 범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이후의 수급만을 그냥 단순 논리로 놓고 보시더라도 유입된 수급 대비해서 뭐 신저가가 나왔으니까 너무 과도했던 거죠. 별다른 내용은 사실 없어요. 현대차 이렇게. 오히려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 비이성적인 좀 흐름이 연출이 됐죠. 이거는 이 모든 거는 사실상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저점 대비 11%를 돌렸어요. 그러면 뭐 얘만 놓고 이제 설명을 쭉 드려야 되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원체 우리 종목 중에서 LG노텍의 낙폭이 가장 크게 형성돼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LG노텍도 똑같이 현대차만큼의 슈팅 범위가 위로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마감 때까지 하여간에 최소 그 26만 원까지 돌려놓으면 가장 좋고 LG노텍의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못하다 해도 주봉 단위로 내일 또 들여다보시면 될 거고요. 현대차에 그래서 이제 일봉 범위 설정 범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그 추이 추세 범위에 대해서도 또 설정을 해드릴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쭉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누적 수급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현대차처럼의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눈에 띈다면 집중을 할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이제 현대차와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현대로템이 있는데 그들도 고점을 넘길 때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지만 주력주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현대차의 슈팅을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매 사인 매수 사인 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잡아드렸고 자 매직 계산기 안 올리시나요? 매직 계산기 올려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는 이제 매수사인 내고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지만 다시 19만 5천 원 돌리고 있고 현대차 기준이 이제 24만 5천 원부터 매수 신호가 나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색기에서 V1000 기준의 종목이 무지하게 떠 있는데 V1000에 이제 현대차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색기를 한번 저도 더 들여다 보는데 지금 시간이라면 이제 1300, 1500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기준이 되죠. 1300, 1500에는 현재 설정되진 않네요. 일단 어쨌든 그 V1000에 포착이 될 만큼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고 알테오젠이 조금 지금 애매해졌는데 하여간에 알테오젠도 전략을 다시금 또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검색기에서 이제 활용도 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매수 사인을 단계별로 이제 계속 잡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 차트 자르기 전에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이제 마저 또 한번 또 보죠. 가장 최근에 그 원고에서도 현대차 부분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계속 가지고 나갔었고 요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장 그 상단에 설정을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현대차, 현대차의 기준 7월 25일자, 26일자 거를 이제 차트는 안 자르고 요 정도 범위에서 설정을 해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수급이 유입될 때 빨간 색깔의 기준,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손절이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급이 유입된 걸 보고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는 범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중 확대해드린 부분이 7월 달에 비중을 확대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갈등을 하는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도 낙폭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쪽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5%의 비중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로 옮겨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가는 쪽 가능성을 더 높게 지금 형성하고 설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의 25%의 비중을 그러니까 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 하이닉스를 이제 55%에서 25까지 이제 단계별로 계속 줄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 준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현대차의 추이 추세의 흐름이라면 또 오늘 수급 또 내일 수급 확인이 된다면 말일 기준에 과감하게 하이닉스를 정리를 10%를 더 해서 삼성전자 5% 그리고 현대차 5% 그렇게 나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비중을 25% 지난해 내내 25%또 올해까지도 6월까지도 25%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지금은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올해 들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거래를 감싸 안고 이제 좀 더 들어 올려주는 추세가 나오면 이번 주에 3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원체 실적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은 이쪽의 비중을 늘리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 13%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말까지 하이닉스도 반등을 주면 그러면 낙폭률이 뭐 10% 정도 비슷하다. 혹은 뭐 그 이내로 더 낙폭률을 더 땡겨준다면 하이닉스 쪽에서 현대차 비중은 어차피 늘려야 돼요. 지금의 수급 범위라면 또 흐름 범위라면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강한 쪽의 기준을 더 설정한다고 그랬죠. 약한 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옮겨갈 때의 기준에 좀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하이닉스의 낙폭이 최대한 줄어들어야죠. 줄어들고 얘가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돼 있더라도 어? 너무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이닉스 부분이 뭐 10% 이내로 낙폭을 좀 줄여놓고 7월 달이 수요일까지가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내일하고 모레 뭐 슈팅이 좀만 나와줘도 MS가 30일 날 실적이죠. MS가 그렇게 되면은 31일 날 개장 초에 이제 우리는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이닉스 부분도 뭐 하루에 뭐 6, 7%, 7, 8%도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로 돌아오면은 이쪽도 이제 그 현대차의 기준에 수급 범위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실적 범위부터 이제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었어요. 4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눌렸고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단순 논리로 지금 24년도 올해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13배예요. 13배 이상입니다. 시가총액이 13배까지 아니어도 돼. 최소한 이건 아니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결론은 바이오로직스가 못됐다 잘못됐다 얘가 폭락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 LG 에너지솔루션 폭락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알아서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와서 2위 자리로 올라오잖아요. 얘는 100조 살짝 넘긴 적은 있어도 150조까지 간 적은 없어요. 알아서 올리잖아요. 알아서.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현대차, 기아가 알아서 올라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겨야 되고 현대차가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도 넘겨야 돼.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기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자동차 업종의 PER이 5배에서 7배 사이에 움직여요. 5배에서 7배 PER이. 그러면은 그 시장 상황이나 모든 게 최악이어서 5배에 형성된다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 50조, 현대차는 65조가 돼 있어야 돼. 최하단이. 그리고 7배가 5배에서 7배가 일반적인 시장 장세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얘네가 사상 최대치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순이익 3위가 아닌 작년 기준에 순이익 2위였죠. 영업이익 1위였고 그런 기준이 아닌.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 7배면 91조. 지금 대비해서 거의 뭐 80%, 70% 올라와야 돼. 기아도 7배면 70조. 그럼 지금 대비해서 23조니까 50% 올라와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뭐 기아가 또 현대차보다 더 셀 거다, 더 가볍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슈팅이 나온다는 거는 10배 수준. 지금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왜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뭐 일정 범위의 과정. 그렇게 됐을 때 엔화의 강세 부분에 현대차가 더 자유로워지죠. 지금 엔화의 이 초약세 속에서 자동차가 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기준에 그런 맥락의 기준점 설정 범위도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자체적인 실적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작년 1위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주면서 영업이익 3위, 4위가 현대차, 기아입니다. 이들이 시가총액 3위, 4위로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얘네들보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LG 엔솔은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생산하는 전기차 업체 기준에 보조금 정책이 크게 되살아나지 않는 한 예전만큼 2020년만큼의 슈팅 나올 수는 없다.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는 LG 엔솔의 슈팅이었고 23년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몇몇 종목이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비교할 때는 또 정상적인 이런 실적 부분을 가져가는 또 현대차 기아의 기준에 그쪽도 지금 전기차의 점유율에 있어서 해석 부분이 이제 분분하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순위가 테슬라의 다음에 연동된 그런 흐름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 실적도 시장에 조금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20%까지 밀렸는데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별거 없습니다. 손바뀜 흐름 뭐 상당 부분이 있고 일본 기준에서 주봉에서도 꼬리를 더 달아줬으면 했죠. 근데 뭐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 망치형이 이제 형성된 이후의 흐름, 망치형이 형성된 이후의 흐름. 그래서 예전에 기회가 되면 이거 설명을 교육을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전략 부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요 유튜브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현대 로템 부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응? 이거 현대 로템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바꿔놓으십시오. 좀 이따 또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갖고 또 마이크 켜놓고 또 악쓰고 난리나게 하지 말고 한번 얘기하면 좀 합시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하세요. 전달하고 뭐 누가 올릴 겁니다 하지 말고 간단한 거 뭐 이거 오시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이나 다 있어요. 뭐 LG노텍도 오늘 영상 녹화해놨고 뭐 현대차 그리고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 적절하게 이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캔들 교육 잠깐 들어가서 볼 건데 이번 달에 기초 교육을 일정을 명확하게 올릴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육을 아마 이다운 아나운서가 다시 이제 교육 기준을 잡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기존에도 기초 교육 뭐 또 종목 검색기 교육을 전부 다 이제 받으셔서 뭐 수익도 내시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으시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뭐 한국가스공사든 이런 종목군들 제가 미처 다 잡아내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색기에 이렇게 뜨니까 YC도 마찬가지입니다. YC도 검색기에 진입 뜬 이후에 10분봉 기준에 진입 뜬 이후에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하여간에 뭐 녹화하면서 또 뭐 제한적인데 아이고 이러니까 녹화하면서도 집중을 못하는 거야. YC나 이런 종목군들 캡처해서 그 검색기 차트에서 캡처된 거 올려주세요. 그거 얘기한 지가 언젠데 단 한 장도 단 한 종목도 캡처를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렵나? 제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캡처 한 장 뜨고 여기 갖다 댄 다음에 이거 캡처 떠서 포착된 저 가격대 올려드리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포착된 가격이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럼 그대로 그냥 캡처 한 장만 떠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기대치를 제가 낮추든지 해야지. 잠깐만요. 그리고 현대차 넣어놨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검색기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캔들 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만 이제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교육 강의를 8월달에 하여간에 기초 교육부터 해서 그 검색기 교육까지 일정을 좀 올려놔 드릴 겁니다. 저도 이번에 좀 참여를 해서 뭐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강사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게 뭐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같이 또 진행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지금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몬하고 위메프도 판매를 하는데 그쪽은 뭐 지금 다 난리가 나 있는 상태라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요렇게 쿠팡 쪽에 이게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잠깐 캔들 부분을 현대차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저 캔들의 효과가 이제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캔들 자체를 유료 강좌로 9시간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때 이 교육 자료의 PPT가 대략적으로 한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한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사이가 될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 캔들 자체를 9시간을 뭐 기초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은 실전 기준에서 삼선 전환도 포함해서 9시간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자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요 캔들이라는 거를 일본에서 80년대 초반에 보고 중반에 정리를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뿌려주신 건데, 제대로 이제 강의나 하는 분들이 제한적이에요. 통용돼 있는 자료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망치형하고 장학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정회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 캔들 교육 9시간짜리든 나머지 2편 교육 9시간짜리든 이걸 다 무료로 받으세요. 9시간에 110만 원이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강의 자료는 없을 거예요. 한국경제TV, 와우넷이든 이런 쪽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기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검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요 정도도 참조하시고, 정회원님들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VIP 회원님들은 가급적이면 VIP로 옮겨 오시고, 신규 회원님들도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 강력하게 좀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 수익도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PPT를 제가 기존 교육 자료에서 좀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올 건데, 캔들 자료 주시경 화면, 방송 화면에서 좀 갖고 올게요. 22년도 8월 달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망치형 여기 없네. 장학형은 있나? 장학형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망치형 부분 있는 거를 제가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으로 볼까요, 그냥? 조금 전에 그 자료 내용들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둘이 묶어서 우산형이라고 칭해요. 우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일본 우산 이제 그 옛날 우산 보면은 위에 이제 그 머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살피는 뭐 그런 우산들, 그거를 형성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명칭은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라,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 만든 거라, 명칭은 뭐 일본식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로 뿌렸기 때문에 뭐 영어식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자를 쓰는 통영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자 시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족형이다 이런 거, 그 전서구형이다 이런 거. 장족이라는 건 뭐 다리가 길다라는 얘기죠. 전서구형이라는 거는 비둘기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캔들의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일본식, 영어식, 뭐 또 중국 한자식,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한글로 변형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왜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한 변곡점의 기준이 되거나 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캔들을 보는 거는 추세 지속형이 있고요, 추세 반전형이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반전이 되는 거. 그럼 캔들은 반전형을 보는 거예요. 캔들은 반전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추세의 지속은 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고, 캔들에서의 그 추세 지속이 있는데, 그거는 별이 우리가 이제 통용하는 별 표시를 신뢰도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별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로 이제 신뢰도를 표시를 해요. 그 신뢰도 별 표시가 이제 조금씩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설정해 놓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의 기준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별 3개짜리는 총 7개가 있어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뭐 그러니까 얘를 묶어 놓는 거죠. 망치형과 교수형을 묶고 우산형으로. 그다음에 장학형은 하락장학형, 상승장학형 이렇게 묶은 거고, 그다음에 잉태형 기준에서 상승잉태형, 하락잉태형 뭐 이런 기준.
그다음에 샛별형과 석별형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묶음으로 봐서 이제 네 가지 패턴으로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서구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애기제비 감축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서구형, 애기제비 감축형,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동일 흑산병형,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동일 흑산병형의 경우는 추세 지속입니다. 유일하게 추세의 지속. 그래서 음봉이 3개가 떨어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고 종가와 시가가 거의 비슷한 자락에서 똑같은 음봉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인들은 모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악재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별이 3개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적산병, 양봉이 3개짜리는 별이 2개뿐이 안 돼요. 그리고 양봉이 3개짜리 중에서도 하락 반전되는 캔들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서구형은 아래에서만 뜹니다. 하단에서만 하락하다가 밑에서 뜨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장대 음봉 이후에 음봉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시초가부터 여러분들 캔들을 그러니까 캔들의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게, 캔들 쯤이하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서구형 저렇게 파란 색깔 2개를 딱 띄워드리면 저거에 대해서 시초가가 어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저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초가 어디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그 조그만 저 음봉 떨어진 저 기준이 뭐 정중앙도 아니고 위에서 또 밑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종가가 여기잖아요. 내 종목이면 종가가 얼마인지 알아. 근데 내 종목이 아닐 경우는 종가를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바닥이 종가잖아요. 음봉에서는 꼬리 말고 몸통의 끝자락이. 근데 시작가는 얼마야? 여기서 시작하죠, 위에서.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밀렸는데, 결론은 이러한 장대 음봉의 기준에 그 다음날 또 음봉이 떴지만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 뭐 조금 해도 상관없어.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반등의 기준이 잡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이게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돌린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나마 시중에서 일부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또 월등히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 좀 이따 4대 천왕 배울 때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애기제비 감축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캔들을 4개인가 5개를 모아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별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상승 반전에 별 3개짜리로. 그 잠시 이제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중이니까 LG이노텍이나 BH가 다시 눌려요. 반등이 좀 나오나 싶다가 크게 대밀린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밀렸어요. 보면은 결국은 또 뭐 다른 창구도 있지만 유안타 쪽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확대됐어요. 다른 쪽의 매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유안타 쪽의 수급 범위를 이제 조금 더 확인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버겁다 하시면 장중에 녹화해드린, 좀 길게 녹화됐지만 LG 이노텍 BH 쪽의 전략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쪽도 유안타 쪽이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몇천 주 정도지만 어찌됐건 매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지금 반등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BH는 그나마 이제 보여지는 수급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안타의 저러한 공격적인 매도를 잡아가는데, 원체 유안타가 지금 비중이 많이 있어요. 90만 주, 3% 가까이. 그게 이제 6월 11일처럼 다 쏟아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이제 벅차지만 유지. 그렇게 하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이 이제 고점 형성하고 다시 눌렸는데, 차트 보시면은 뭐 망치형이 뜨고 나서 흐름인데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흐름이 되고 거래대금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 망치형의 기준은 전제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산형의 기준이, 요거는 이제 망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우산형으로 이제 보시면, 우산형이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형성되든 파란색으로 형성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1시간 이상 걸린다. 짧고 굵게만 빨리빨리만 할게요.
그래서 우산형 중에 이런 이제 파란 색깔이든 빨간 색깔이든 어느 색깔이든 상관이 없다 그거고, 두 번째 기준은 위에서 떴을 때는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뜨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위에서 떴을 땐 정점의 인식이 잡히고 하락 반전에 별 3개. 실내도 별 3개짜리는 7개인데 그중에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런 거예요. 4대 천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바닥에서 뜬다라고 했을 땐 그거를 교수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수라는 거는 목을 맨다, 행인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을 맨다, 교수형에 처한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니라. 그다음 망치형, 해머형 이런 부분은 바닥에서 떴을 때 기준을 얘기합니다. 바닥에서 떴을 때. 근데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잡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다 망치형 떴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무렇게나 차트 하나 막 이렇게 띄워놓고 꼬맹이들이 아무 데서나 이제 막 띄워놓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어느 위치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아무 데서나 띄워놓고 이런 자리에서 망청 떴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자, 망청 떴죠, 초대박 났죠, 이렇게. 또 망청 떴죠, 초대박 났죠. 뭐 여기는 그나마. 근데 이렇게 설정이 잡히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캔들 교육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놓고, 혹은 심지어는 뭐 한국경제TV 매출 뭐 1위를 한다는, 누군지 이름 밝히기도 그런데 뭐 여자 전문가 하나 있어. 이게 망치형인지 역망치형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해요. 심각한 거지.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망치형에 대해서 이런 거는 시중에 나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이거는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이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정형화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요. 뭐 5거래일, 10거래일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뭐 바닥에서 이제 뭐 아까 보신 그 캔들 모양새가 뜨면 그러면 이제 망치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했어. 근데 그림은 역망치형이야. 그러면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아예. 윤정도는 중간중간에 짜증내고 승질내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역망치형으로 나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원고 작업하신 분들은 가만히 안 둬?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틀린 그림인지 알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망치형이 아닌 역망치형 띄워놓고 망치를 설명하던가, 혹은 역망치형 띄워놓고 망치형을 설명하도록 깜짝 놀랐어요. 그걸 5분, 10분 동안.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데서나 망치 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서 그냥 우리 선생님이 똘똘하구나. 똘똘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실 때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냥 해드릴게요. 이게 원래 요 망치형만 1시간짜리 교육이 나옵니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하락의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날도 있는 거죠. 하락 추세. 무조건적으로 10일 밀려야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게 아니고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점이 형성돼야 돼, 신저가. 전제 조건 없이 뭐 아무 데서나 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이상 뭐 하락 출발할 때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보통 때 대비 1.5배, 3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캔들의 기준이 뭐 아무 데서나 뭐 이걸 가지고 막 망치 이런 애들도 있고, 이걸 망치래.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바닥 인식이 잡혀야 되고, 저점 인식이 잡혀야 돼. 신저가. 그리고 캔들의 크기가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정형화돼 있다 보니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쓰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망치형이 뜨면은 반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돈 주고 강사를 부를 이유가 없죠. 윤정도를. 이거를 이제 정형화해 놓은 건데, 요 정형화해 놓은 부분을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캔들의 이제 그 해머형 몸통의
어? 하단부터 어디까지 뭐 요런 데까지 뭐 매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그 기준에 결론적으로 시초가가 여긴 빨간색일 경우는 시초가가 여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밀려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파란색의 음봉으로 내려가 있었겠죠. 그럼 매수 구간은 어디냐면 이 질문을 매수 구간 질문 드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뭐 여기가 매수입니다부터 해서 답변이 대부분이 틀려요. 근데 매수 구간은 정확히 따졌을 때 요 캔들, 음봉의 캔들의 절반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봉일 때 이미 절반의 꼬리가 달려있는 저 시점부터 망치라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초가를 넘기는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계속 매수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는 여기가 훼손될 때 손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네 개의 4대 천왕 캔들에서 망치형과 지금 장악형의 기준이 떠 있단 말이에요. 장악형의 기준은 여기는 이제 하락 장악형인데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누가? 현대차가. 어디서? 일봉에서. 근데 그 캔들의 크기가 보신 것처럼 추세가 어때요? 중간에 양봉은 나와 있어도 5에서 10거래일 그 이상의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된 거죠. 마지막 자락에 거래가 터졌어.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서 평상시의 캔들의 1.5배에서 2배 이상의 캔들의 크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도로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 결론은 강력하게 절반 이상을 돌렸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우리는 갖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마이너스 7.75까지 깨졌을 때에 하이닉스가 그 전날 9%까지 장중에 밀리고 돌리지도 못하고 끝났고,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25% 비중인데 30%의 비중을 갖고 있는 현대차가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장중 7.75가 밀려요. 근데 하이닉스는 못 돌렸는데 그나마도 얘는 강력하게 돌려서 마이너스 3.18로 돌렸습니다. 물론 전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야. 근데 굉장히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줬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를 인식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이날이야. 이날이 캔들이 1.5배에서 3배가 나와요? 안 나오죠. 1.5배에서 3배가 안 나오잖아. 하락 추세는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망치라고 설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에이, 이걸 누가 망치라 그래? 도지라고 하겠죠. 이거는요. 아래 꼬리 절반 이상 달았다고 해서 이걸 망치라고 설명을 하니까 윤정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망치가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져 있어야만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나오겠지. 아주 교과서적인 강력한 망치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시장이 붕괴되거나 아주 진짜 종목의 기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저 흐름은 일단은 300년 된 캔들의 기준상 엄청난 힘의 크기로 추세의 반전으로 인식이 잡히는 거다. 거래 터트리고의 망치,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저 장악형의 기준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잡히냐라고 했을 때, 저 장악형의 기준은 우리가 캔들의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캔들이 음봉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 윗꼬리 부분도 몸통으로 인식을 잡아줍니다. 그걸 변형형 캔들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양봉의 기준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잡지를 않아요. 힘이 없어서 밀린 거 꼬리를 왜 몸통으로 잡아? 힘이 없어서 밀린 음봉의 기준에서는 요 꼬리도 음봉으로 몸통으로 잡는다는 거고,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의 기준은 그 빨간색 망치의 기준은 아래 꼬리도 몸통으로 인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요 기준에서 정확히 보시면 요 기준에서 아주 명확한 망치의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도 거래가 5MA, 20MA 넘겨 안 넘겨요? 넘겼잖아요. 지금 이미 넘겼어. 넘긴 기준에 장악형이 형성됩니다. 왜? 아래 꼬리가 있더라도 저건 무시한다. 캔들의 음봉 캔들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잡고, 빨간색 아래 꼬리 부분은 그것도 몸통으로 잡고. 이 얘기는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왔느냐? 윤정도 머릿속에서, 윤정도 경험치에서 근거를 갖고 온 거고, 그리고 모토는 캔들인 거죠.
캔들 기준에 캔들의 그 300년 된 역사에서 망치형이 왜 별이 세 개냐의 기준에 설명들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혼막아졌어요. 스티븐 위슨이 전 세계로 뿌렸다는 얘기는 또 별로 없어요. 그냥 혼막아졌어요. 이런 내용 위주. 그래 결론적으로 요 장학형의 힘의 강도의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다시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한 저 기준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거래 기준도 월등하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위치에서 거래 기준도.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까지 밀려 내려올 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녹화 끝나고 이제 다시 LG노텍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LG노텍도 주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보도자료 올려주신 것처럼 아이폰 16 AI 없이 출시되나 삼성 갤럭시 뜻밖의 호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 부분에 이제 LG노텍이 아이폰에 좀 미안한데 물 한 통만 주세요. LG노텍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애플의 영향력이 뭐 85%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유안타 쪽뿐만 아니라 뭐 또 유안타가 기존에 이제 뭐 손절범위 가져갔을 때 PH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사실 PH도 상당 부분을 애플 쪽에 이제 납품하는 부분들 또 이번 실적 개선폭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평가의 종목이다. 현대차 무지하게 저평가다. 그걸 누가 인정하느냐는 거죠. 윤정두가 아무리 저평가라고 악을 쓰고 떠들어봐야 오전에 보신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성장성의 기준이라고 쳤을 때 자동차 소부장은 저평가인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요. 만도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 기준에 메이저들이 인정을 안 하면 시세는 분출될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어떠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부정적인 보도 자료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을 해서 두들겨 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주가는 밀렸는데 두들겨 패지를 않는다. 주가는 밀렸는데 거래가 안 터지고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주가는 밀렸는데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차의 부분도 주가가 20%까지 고점 대비 밀렸으면 별의별 희한한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처럼. 근데 결론은 현대차의 경우에 뭐 지금 이제 막 스타트고 조금 전에 뭐 올라온 거 지금 기준에 10% 11%요 정도 받는 것 같고는 택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급을 보지 못할 때에는 현대차의 기준도 수급을 보지 못할 때에는 어때요? 그냥 캔들 망치형 보고 야 누군가 속된 편으로 때려 샀겠구나. 장학형을 보면서 야 누군가 때려 샀겠구나. 그런 걸 기준을 잡으려고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캔들을 보면서 아 누군가 샀구나. 꼬리 달렸네 샀구나. 굉장히 강하게 샀구나. 장학형이 떴어. 굉장히 강하게 또 샀구나.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돌려져. 추세가 더 돌려질 수 있어. 뭐 돌려져. 이거 확인하는 거고 거래량.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형주의 기준에 우리나라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나옵니다. 윤정두가 미국 가갖고 애플을 1조 원을 샀어. 1조 원을 막말로. 그러면 윤정두 외국인이 1조 샀어요. 이렇게 나오나?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종목인데 1조 원을 샀다고 뭐 나오겠어요? 뭐가? 아니란 말이야. 1조 사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대형주는 수급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수급 범위를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끄러졌을 때 그름에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매도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 26일 날, 25일 날 매도가 있었어요. 매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공모주, 산일전기 이런 종목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 들어오는 것만 수천 군데가 넘어 2천 군데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2천 군데. 그러니까 현대차의 매매도 외국인 한 명, 개인 한 명, 기관 한 명이 아니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십 수백 군데,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 수십 수백 군데. 그러니까 최근에 매도가 많긴 했지만 매수 쪽도 있다. 단타 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밑으로 잡으려는 그런 개념의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도한 물량과 매수한 물량.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올 때 매도는 누구? 다이와. 그리고 하이닉스 21년도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하루에 800만 주씩 개인들이 떠안았을 때 매도는 누구? 그 당시 기준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일본계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매수하는 쪽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의 창구 동량은 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뭐 그래서 그 21년도 8월 기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 떨어질 때 기준, 저렇게 해서 장대음봉이 떨어질 때 기준에 저 당시 기준에 하루에 800만 주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떠안간 게. 그 이제 특정적으로 매도 때린 게 전부 누구?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특정 창구. 또 오히려 이제 예를 든다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UBS는 무지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또 떨어지는 물량 받아가는 수준의 매수.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보니까 잠깐만요. 요 바닥에서도 망청 치고 나서 이제 뭐 돌리는 흐름도 있었고. 결론은 이제 이번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수급범위에 있어서 오늘 이제 가격 반발력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제 생각에는 그 이틀 연속 매도 강도를 크게 내세웠던 다이와 쪽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매도로 형성이 됐었다면 다이와 쪽의 매도가 오늘도 100만 주 단위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가격 반발력 일부의 가격 반발력도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100만 주, 130만 주 하루에 때리는 쪽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매도 물량이 이제 멈춰지고 난 이후에 장중 이제 뭐 적은 규모지만 프로그램 매수세 뭐 20만 주 정도 들어와 있고 또 외국계에서도 서로 손바뀜에 외국계 수급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이 일부라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누적 수급에 매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매도 순매수 기준의 매도가 있었고, 근데 매도와 매수가 양쪽 다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평가에 대한 매수도 분명히 유입돼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과정이어서 더 붕괴됐을 때 펀드런 상태에 진입돼서 투신이 매도를 하고 돈을 빼서 환매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흐름은 환매를 생각할 내용의 기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한 쪽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는 메이저의 기준에서는 비중을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흐름이 올해 들어서의 현대차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 보시면 주봉 단위에서 수급이 어때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매도의 부분이 제한적이었는데 주가만 크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중립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면 이게 4대 천원 캔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초록색으로 넣어놓는 게 누적적인 수급 대비해서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도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급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패턴 기준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패턴 부분의 매매 기준에 신뢰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의 위치는
주봉의 기준에서는 중립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거든요. 잉태 확인형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고 이번 주의 기준에 지난주의 시초가 그러니까 26만 원 이하예요. 시초가가. 지난 주의 기준에. 그럼 그 시초가를 넘기게 됐을 때 넘길 때 거래만 조금 더 수반시켜주면 거래가 수반된 장악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신뢰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요 앞전의 흐름에서 이제 그 슈팅 나올 때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망치형 설명할 때랑 똑같습니다. 캔들 크기가 1.5배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캔들 크기가 굉장히 작았죠. 원래 장악형은 별이 3개짜리 4대 천왕 캔들입니다.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얘는 중립적인 요소. 근데 장악 확인형에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에요. 대형주가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이슈가 불거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슈가 불거져서 주봉까지 저렇게 장악형으로 뜨는 경우는 제한적이죠. 뭔 말이냐면은 극대형주의 경우는 조그만 이슈 가지고 펀드멘탈 크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다가도 주간 단위에서는 눌리거나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메이저의 매수 강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형성되는 캔들 패턴이라는 추이들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여기서도 이제 약간의 다소의 뭐 중립범위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4월달 기준에서 이제 망치형과 장악형이 떴잖아요. 뭐 여기서의 기준은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이건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수급을 보지 않고 캔들하고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거래 기준은 어때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죠. 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거래가 월등히 터져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망치형과 여기도 장악형. 아래 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캔들 패턴상 하락의 기준으로 신호가 나온 거는 없어요. 저 정점에서 우리는 매도를 안 했지만 패턴의 기준만 놓고 잡았을 때에는 하락 잉태 확인형이 어떻게 돼요? 패턴상으로는 하락 기준이 되죠. 우리는 중립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원래는 우리의 기준에서도 장악형으로 표시하죠. 거래가 터진다. 오늘도 일정 범위 수반됐다. 돌릴 것이다. 그래서 누적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 추세에 있어서 과매도 권역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 실적 대비해서 전혀 일시적인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에 크게 연동이 되지 못한 아직까지도 스타트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을 윤정도 혼자 울부짖고 저평가입니다, 황금 내바닥 줍니다가 아니라 메이저들이 인정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래서 저 메이저들이 인정한 부분에 대한 수급 범위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3월 달에 공격적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있어서 쌍끌이 순매수 1위가 이제 3월 20일 이후에는 삼성전자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1월부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현대차가 1위입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그렇게 해서 24년 1월 2일 기준부터 26일까지 순매매 금액 기준의 1위는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종목군들이 상당 범위가 올해 1월부터 해서 순매수 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대차 기준에서의 뭐 흐름부터 먼저 보는 거니까 쌍끌이 순매수 1위의 저 규모 1451만 4797주라는 게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지 저게 많이 매수했는지 적게 매수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주식수가 몇 주예요? 2억 1300만 주에서 400만 주 자사주 이익 소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9만 주예요. 2억 900만 주. 2억 900만 주짜리에 1400만 주면은 얼마예요? 7%에 가까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매집이 돼 있는 거죠. 작년에도
저러한 매집이 진행돼 있어요. 2023, 0102부터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일시적인 수급의 뭐 악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시장의 영향에 의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밀렸다고 어제까지 장중에 20% 전거래일까지 장중에 20% 밀렸다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올려주신 그러한 이제 LG 이노텍 내용처럼 현대차 이제 끝났고 뭐가 안 좋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윤정도를 믿지 마시고 메이저의 이 수급 범위, 그 수급의 범위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 유통 물량도 없는 친구에 대해서 현대차 2,440만 주면 2억 900만 줘야 주면 대략 한 12% 가까이 매수가 돼 있다는 거죠. 12%.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해서 82% 이상의 종목에 쌍끌이 매수로 저렇게 또 기관 투자자 지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등락률이 크지도 않아요. 등락률이. 그래서 6, 7%, 7, 8% 매수하고 2, 300% 들어올리는 HLB라든가 물론 시가총액 규모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현대차의 기준에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가 설정돼 있다. 23년 이후에 저 누적 수급 아까 보신 것처럼 12% 이상 올해 들어서 누적 수급 7%에 달하는 그러니까 올해 더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주봉 기준에서 20% 월봉 기준에서 3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거의 뭐 빠져나간 것도 없는 제한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갭을 메꿨단 말이에요. 이 갭을. 근데 지금 갭을 다시 살려놓고 있죠. 갭이라는 거는 몸통과 몸통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갭을 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락 반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갭을 메꾸는 순간 갭이 형성됐다는 건 추세가 어마어마한 강세로 형성된다는 건데 갭을 메꾸는 순간 그 강세 추세가 둔화된다는 거지 하락으로 반전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갭상승 나오면서 가다가도 예를 들면 캔들의 크기가 앞에보다 더 작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추세 강화는 윗방향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갭이 메꿔지다가 다시 돌려놓고 또 갭 나오고 다시 돌려놓고 갭 나오고 그런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갭이 메꿔진다고 하락 반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잡아드리는 거는 거래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누적 수급이 월등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초록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잡아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 별이 상승 장악 확인형은 별이 3개. 그다음에 얘도 장악형으로 인식 잡는다 그랬죠. 저 캔들 기준에 망치형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누적 수급이 있어서 망치형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망치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꼬리가 달린 거예요. 수급은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 영향이든 자체적인 뭐 눌림폭이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온 눌림폭이든 그 망치형 명확하게 설정이 잡혀 있죠. 여기는 뭐 거래까지 수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저런 데서 슈팅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 조금만 더 돌리면 뭐가 돼요? 망치형 되죠. 이틀 남았잖아. 이틀 동안에 신나게 돌리면 망치형. 망치까지 안 된다 해도 잉태형. 잉태형이면 다음 달에 고점 넘기면 잉태 확인형. 어느 걸로 보더라도 가능성 부분은 윗방향 패턴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왜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또 확인하신 것처럼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잖아. 매수평균 단가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프리미엄이. 저는 뭐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 월봉 다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연봉까지 한번 자를 거고 내일 가져갈 거고 내일. 자,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단 한 장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 차트를 올리라고 얘기해 준 부분을 그럼 뭐 하는 거야? 오늘 업무가? 아, 이쪽에 올려놨나? 그러면 올려드리면 되지 왜 안 올려? 우리끼리 보려고 죽어라고 작업하나? 아니잖아. 올려드리면 되지. 그리고 저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나? 있는 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넣는데 왜 그거를 못해? 꼭 녹화할 때 이렇게 얘기 나오게끔. 있는 거 복사에다 그대로 넣자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자꾸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안 하지? 여기는 분명히 불기둥 AA 34만 5,500원 포착 후 약 몇 퍼센트 이거하고 이게 시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 응? 아니 똑같은 건데 왜 그래? 나 이해를 못하겠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거 요렇게 해주는 거고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정형화된 틀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응?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 캔들 패턴으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완벽한 300년 된 캔들 신뢰도 가장 높은 쪽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일주월봉도 똑같습니다. 일주월봉 전체 시장 상황 말씀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월봉의 기준에. 그래서 일주월봉 기준에 어이구 여기 또 바뀌어 있는 건가? 아니죠. 이걸로. 그래서 전체 적용 뭐 이렇게 해놓을 텐데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정배열로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꺾여져 내려올 때에도 요 OMA는 이제 꺾여질 수 있지만 20MA의 기울기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잡았을 땐 추이 추세가 무너졌다고 굳이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돌려지는 과정에서 수급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을 못 보더라도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또 거래량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것에 대한 응용인 거지. 응? 그것에 대한 응용인 거지 보조지표라는 거는요. 기초도 안 배워놓고 보조지표부터 활용을 하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요 지금 동영상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리 뭐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려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편입하신 분들은 편입하시는데 편입을 안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영상 링크 나오거나 하여간 올릴 때 메인 화면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영상을 현대차 기준을. 그렇게 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기준에 이렇게 전화번호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어찌됐든 뭐 YC가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치고 들어올리려고 하네요. 수급 프로그램 조금 더 들어왔고 결국 뭐 수급 놀립니다. 뭐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든. 근데 이제 8,200만 주짜리 종목에 67만 주, 67만 주 들어오고 이 정도 슈팅이 나온다. 뭐 수급 대비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는 우리가 접근하더라도 어떻게 접근을 한다? 주력주의 비중만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지금 모니터링을 안 하시나요? 왜 안 하시지?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올려드리라고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그래도 또 안 올려놓고 혼자 떠노는 못하니 희한하네. 보시면은 이제 YC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도 진입 이후에 이제 뭐 상승률 부분을 검색해서 좀 활용도 하시고 YC 같은 경우에 매매 사인을 지금 아주 오래전에는 한번 잡아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얼마요? 19,000원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졌다 다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YC 같은 경우 10분봉 보시면 진입 이후에 이러한 수익 범위들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검색기만 있으면.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의 슈팅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고가 부분 다시금 고점을 좀 뚫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방산주보다는 현대차가 더 월등히 좀 강할 수 있을 걸로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지금 뭐 거의 뭐 비슷해졌네요. 그리고 현대 로템만 살짝 눌려져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놓고 보시고 전략 꾸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